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또는 뭐 적응해가는 그런 직업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대학에 진학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이후에 또 대학에 다니면서 또는 그 이후의 삶까지도 다져지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하든 이렇게 습관이 몸에 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습관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방법 역시도 몸에 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부 방법은 공부는 꼭 학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 공부 있죠. 이런 학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뭐 태도나 자세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그런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도 공부인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진 이런 직업 능력을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역량이. 근데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실 나침판이나 톡톡의 경우에는 매번 그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침판 얘기하면 주로 진학 자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진학, 진로, 또 진로에 있어서도 이제 동기부여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야 되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도 들어가 철학, 과학, 역사 이런 많은 얘기들이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어차피 그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 학업 능력 안에는 이해력과 사고력과 독해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또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끝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러려니까 나름대로 정선돼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침판이나 톡톡을 만들었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제 도서관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학교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자녀를 잘 키워서 그죠? 우리 어릴 때는 자녀들이 많았죠. 가장 큰 이유는 그때는 연금이 없어서일 겁니다. 그죠? 농사 인력이 필요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던 거거든요. 물론 뭐 어떤 피임하는 법도 몰랐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생산 가능한 인구를 늘렸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조금 하나를 낳든지 둘, 셋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긴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면서 직업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하는 능력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리터러시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해력과 독해력과 문해력을 합친 단어죠. 리터러시라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전달해주는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것은 아마 디지털 문해력일 겁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과 융복합 능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창의력과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사실 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창의력이라는 그런 거를 배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 수학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실제로 그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실은 또 문제 해결 능력도 길러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전혀 동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또 창업가 정신도 필요합니다. 또 네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해가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이 궁금했던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학습해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능력들이 물론 이제 일단 얘기는 끝까지 할게요. 다섯 번째는 협업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모둠 수업에서 일어나는 것, 또 학교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뭐 자율활동 시간에 일어나는 것들, 또 수업 시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협업 능력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능력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인 거죠.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내성적이어서 잘 얘기 안 합니다.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죠. 그죠? 그것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입시라고 하는 환경에서 특히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능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능력을 키운다는 게 일단 당장의 경쟁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것을 배우는 거가 좀 등한시 되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전형이 또 그전에는 입학사정관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역량을 기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이제 정부가 수능 정시를 2022학년도부터 뭐 한 40%를 늘려라. 모든 대학은 아닙니다. 물론 상위 15개 대학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대학들은 한 3, 40개 대학 정도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은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해도 우리 대학에 올 학생들이 꽤 있는 그런 대학들은 어쨌든 정시로 늘리죠. 뭐 그런 이유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시로 안 늘려놓으면 우리의 대학이 좀 후지다고 할까요? 좀 별로 처진 대학이라고 그런 인식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정시를 그 15개 대학 얘기했던 15개 대학을 이외의 대학에서도 결국은 정시를 늘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됐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입니다. 이 능력들이 있어야 이 능력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 능력인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언제 배워? 그죠? 하루아침에 배운다고 하면 이 교육이 아니죠. 오랫동안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학창시절부터 배우도록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만 열심히 한다? 매우 물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것도 내가 직접 찾아가면서 공부해가는 버릇, 이것을 습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애가 아니면 우리 학생 스스로가 대학교에 가서도 또는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인재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는 뭐죠? 급여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보다는 스스로가 다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 미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90% 이상, 90%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창업해서 뭔가를 해내는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산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죠. 물론 그 중에는 뭐 대기업도 가고 또 뭐 공무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 보면 공무원은 지금이나 다음 세대나 좀 편할 것 같죠. 그죠? 왜냐면 연금도 일대 충분하게 나오고 그런 면에서 제가 한 2년 전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까요? 일단 편하게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뭐 애들이 공무원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로 제가 기사도 몇 번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 건지 언젠가부터는 꼭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능력이 다른 거죠. 우리 지금 학부모 세대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산업화를 막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고 또 대학만 졸업하면 일자리가 있는 물론 뭐 당장 뭐 취업처가 무진장 열려져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일을 해갈 수 있는 그 바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로 나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필요한 능력, 다시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문해력.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게임 한다고 할 때 게임을 적정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무조건 게임하지 마라. 이것도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역시도 학생마다 좀 다른 거죠. 왜냐면 이 통제가 안 되면 애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할 테니까요. 그죠? 이런 뭐 어찌됐건 그것은 학생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됐건 디지털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디지털 문해력이 뭐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지만 일단은 첫째 디지털 문해력, 둘째 창의력 및 융복합 능력, 세 번째로는 창업가 정신, 네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 네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 다섯 번째가 협업 능력,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공감 및 소통 능력,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이 지금 얘기한 능력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 전에 있었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를 많이 쓰고 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사를 쓰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겠구나. 이런 능력들이 모여서 이제 이게 평가할 때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능력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정말로 탁월하고 우수하다면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거나 배웠거나 이런 경우라면 인서울 대학에 가는 거고요. 요 밑에 이제 이런 능력이라고 써놓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가 이제 인성을 주로 많이 본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쭉쭉쭉 더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은 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그런 방송을 통해서 늘상 해드리는 얘기는 늘상 중심이 하나 있고 그 능력을 계속해서 붙여주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좀 줄지만 줄었다고 그래서 이 능력으로 평가 안 하거나 이 능력이 훨씬 더 점프돼서 어떤 능력을 바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직업 능력을 제대로 갖춘 학생, 이런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탑의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나침판에 이런 자료를 계속해서 연재하는 거거든요. 이거 4월달, 5월달, 6월달에도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요 내용은 4월달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잡지라고 하면 그달 거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의 잡지는 그런 거니까. 그죠? 근데 저희들 나침판이나 톡톡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전 거를 봐도 늘상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역시 좀 전에 얘기했던 제가 7가지 역량을 어떻게 갖추고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시고 이 능력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능력이 제대로 갖춰질 때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데 대학만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미 그렇게 고등학교 때 경험했다면 내 습관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 습관이 결국은 그 사회에 나가서도 이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 사람이 창업을 하든 그 사람이 직장에 가든 그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그 해당에 일하는 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갈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역량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각의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습득해 가야 되는지 그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또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